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아주 특별한 자료, 바다소녀와 바람의 철학, 이 발췌문을 가지고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16살 제주 해녀 양인선이라는 소녀의 이야기예요. 이 모든 게 인선이가 자기 숨빗소리, 그 해녀 특유의 숨소리 있잖아요. 그걸 딱 내뱉는데 어? 너는 왜 이런 소리를 내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시작돼요. 근데 이 작은 질문이 뭐랄까요? 바람, 공기, 생명, 철학, 과학, 심지어 개인적인 성장까지 이어지는 아주 큰 탐구로 번져나가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숨빗소리라는 아주 구체적인 몸으로 느끼는 경험에서부터 시작해서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부터 현대 물리학자, 또 예술가, 사회현사까지 정말 넓은 영역을 아우르는 여정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것들 속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그걸 인선이의 시선으로 따라가면서 발견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인선이가 던진 그 첫 번째 질문, 숨빌소리의 비밀부터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이야기는 제주 법한포구 앞바다에서 시작되죠. 인선이가 엄마 따라서 물질 나가는 장면? 인선이한테는 교실보다 물속이 더 편한 곳이고요. 그렇죠. 일상이죠, 그냥. 네. 늘 하던 대로 물질 끝나고 물 밖으로 나와서 숨을 확 내뱉는 순간, 그 후익하는 소리요. 근데 그걸 보고 어떤 관광객이 와서 묻는 거예요. 아니, 그 소리 어떻게 내는 거예요? 무슨 원리라도 있어요? 평생 그냥 했던 건데 갑자기 누가 물어보니까 그러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바로 그 순간이 중요해요. 숨빗소리가 그냥 숨 쉬는 게 아니잖아요. 그 깊은 바닷속 압력을 이겨내고 다시 물 밖으로 나와서 생명을 이어가려는 해녀들만의 아주 특별한 생존 방식이자 소리인 거죠. 이 질문 하나로 인선이가 자기 숨결 안에 그냥 공기만 드나드는 게 아니라 뭐랄까 물과 공기의 경계, 또 압력과 해방감, 어쩌면 생명 그 자체의 어떤 역동성 같은 게 담겨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질문이 인선이를 이제 바람, 공기 이런 쪽으로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사진가 김용갑 씨를 만나게 되죠. 바람을 찍는 사진가. 김용갑 작가요? 네네. 보이지 않는 바람을 찍으려고 그 효과, 그러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억새나 물결, 구름 움직임 이런 걸 포착하잖아요. 맞아요. 그냥 바람이 분다가 아니라 제주 바람은 살아있다. 섬이랑 대화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시선 자체가 참 독특해요. 보이지 않는 걸 보려고 한다는 거. 네. 김용갑 작가는 인선이 숨빗소리를 딱 듣고 저것이야말로 물속 세계랑 공기 세계를 연결하는 달이다. 그리고 해녀들이야말로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온몸으로 아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쩌면 그분 사진 작업 자체가 그 보이지 않는 바람의 힘, 그 생명력을 어떻게든 보여주려는 시도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그분이 앓으셨던 병 때문에 더더욱 이 바람, 공기, 생명의 본질 같은 것에 절실하게 매달렸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김용갑 작가를 만나면서 인선이가 이제 바람을 철학적으로도 보게 되는 거죠. 헤라클레오 호토스, 만물은 흐른다는 그 생각과 연결해서요. 그렇죠. 판파레이, 바람이 멈추면 더 이상 바람이 아니듯이 세상 모든 건 끊임없이 변한다는 그 통찰. 근데 인선이 탐구는 여기서 안 멈추고 더 근원적인 질문으로 가요. 약간 꿈결처럼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나시메네스를 만나게 되거든요. 아나시메네스, 그 공기가 만물의 근원, 아르케라고 했던 철학자 맞죠? 네, 맞습니다. 그 이전 스승들은 물이다 아니면 아페이론이라고 해서 무한정한 거다 이랬는데 아나시메네스는 우리 주변에 늘 있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이 공기, 에어가 바로 근원이다 이렇게 본 거죠. 공기가 옅어지면 불이 되고 뭉치면 바람, 구름, 더 뭉치면 물, 흙 이렇게 변한다고 생각했어요.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발상이었죠. 그럼 그 아나시메네스는 인선이 숨빗소리를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그냥 공기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건 아닐 텐데요. 그 해석이 재밌어요. 숨빗소리를 물속에서 꽉 눌려있던 공기가 마침내 해방되어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소리 이렇게 봐요. 근데 중요한 건 아나시메네스한테 공기는 그냥 물질이 아니에요. 생명 그 자체, 온 세상을 감싸고 있는 어떤 영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숨빗소리는 인선이 한 명이 내는 소리를 넘어서 뭔가 우주적인 생명력의 표현, 해방의 외침, 이런 의미까지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철학자들 이야기도 들어봐 이렇게 조언을 해줘요. 와, 이야기가 점점 깊어지네요. 서양 철학뿐 아니라 동양 사상으로도 이어지죠. 예를 들어 도가의 장자 같은 경우는 바람을 또 어떻게 봤나요? 장자는 스케일이 훨씬 커져요.
지구가 통째로 숨을 쉰다고 봐요. 대지의 호흡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바닷물이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게 날숨이고 그게 비가 돼서 다시 땅으로 내리는 게 들숨이라는 거죠. 대지의 호흡이요. 아, 그럼 우리 인간의 숨은 그 거대한 호흡의 일부인 셈이네요. 그렇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숨 쉬는 게 이 거대한 자연순환 속의 작은 일부, 메아리 같은 거다 이런 관점이죠. 특히 인선이 같은 해녀는 물과 공기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대지의 호흡을 누구보다 강렬하게 몸으로 느끼는 존재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바람처럼 억지로 애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는 거, 무의자연이나 아니면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 소요유 같은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인선이 숨빗소리를 대지의 목소리 그 자체라고까지 표현해줘. 와, 숨빗소리 하나에 이렇게 철학적인 의미들이 막 쌓여가네요. 진짜 놀랍습니다. 자, 그럼 철학의 세계를 지나서 이번에는 과학의 눈으로 좀 볼까요? 갈릴레이를 만나면서 과학적 탐구의 세계로 들어가죠. 네, 갈릴레이는 딱 그거죠. 봐라, 재라, 실험해라, 과학적 방법론, 공기저항 같은 거 설명하면서 왜 무거운 거랑 가벼운 게 똑같이 안 떨어지는지 이런 걸 보여주고요. 숨빗소리도 이제 감상적인 해석을 넘어서 이건 물속 높은 압력에 있던 폐 속 공기가 물 밖 낮은 압력으로 나오면서 갑자기 팽창하면서 나는 소리다. 즉 파동이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물리현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과학이 뭔가 신비를 벗겨내는 것 같지만 또 그 정교함에 감탄하게 만드는 면이 있네요. 여기서 뉴턴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이지 않는 힘, 즉 물리 법칙으로 바람을 설명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뉴턴 하면 딱 떠오르는 관성의 법칙, F는 ma, 작용, 반작용 이런 고전역학 원리들이 어떻게 바람이 불고 해녀가 물에 뜨고 숨비소리가 나는지에 다 적용되는지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줘요. 예를 들어서 고도가 높아지면 기압이 낮아진다거나 날씨 변화를 예측하는 그런 원리들이 사실은 해녀들이 오랫동안 경험으로 알고 있던 지혜랑 과학적으로 딱 연결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뉴턴조차도 과학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면서요. 그거 중요한 지적이에요. 뉴턴은 자기 법칙들이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설명할 수 있어도 왜 그런 근본적인 힘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답을 못한다는 걸 분명히 했어요.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나는 가설을 만들지 않는다. 어떤 면에서는 과학적 설명 너머의 영역에 대한 겸손함 같은 게 느껴지죠. 더 현대로 오면 이제 예측 불가능성 자체가 또 중요한 주제가 되잖아요. 양자역학의 하이젠베르크나 카오스 이론의 로렌츠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람이나 숨비 소리를 또 어떻게 보게 만드나요? 그렇죠.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는 공기 분자 하나하나의 상태를 동시에 정확히 아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고, 로렌츠의 카오스 이론, 그 유명한 나비 효과 있잖아요. 아주 작은 차이가 나중에는 예측 불가능하게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거. 날씨 예측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에 대한 답이기도 하고요. 그럼 과학으로도 바람이나 숨비 소리의 모든 걸 알 수는 없다는 건가요? 예측이 안 된다는. 정확히는 정밀하게 예측하고 통제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 예측 불가능성, 불확정성이야말로 자연이 가진 어떤 창조성, 끊임없이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의 원천이라고까지 이야기해요. 이론적으로는 인선이가 숨빗소리 한 번 내쉬는 게 지구 반대편 날씨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해녀들이 현장에서 날씨를 읽는 그 직관이나 경험적 지식이 더 중요해질 수도 있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돼요. 흥미롭네요. 과학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예측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경험적 지혜의 가치를 다시 보게 된다는 점이요. 자, 근데 바람이라는 게 물리 현상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나 사회에도 비유되곤 하잖아요. 인선이가 바람났다. 이런 표현도 듣게 되고요. 네, 그때 다시 아나시메네스가 등장해서 감정의 바람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그 방향을 잘 잡는 게 중요하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뿌리, 그러니까 자기 가치관이나 관계 같은 게 튼튼해야 한다. 이런 조언을 해주죠. 감정을 무조건 누르는 게 아니라 잘 다스리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심리학자 아들러는 이런 마음의 바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던데요. 아들러는 우리 마음 속에도 일종의 압력 차이 같은 게 있다고 봤어요. 예를 들면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내 모습이랑 현실의 내 모습 사이의 간격, 아니면 뭔가 하고 싶은 욕망이랑 그걸 막는 현실 사이의 긴장감 같은 거예요. 이런 내적인 압력 차이가 불안이나 열등감, 분노 같은 여러 가지 감정의 바람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럼 그런 부정적인 감정도 다 의미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아들머는 불안 같은 감정을 그냥 없애야 할 나쁜 걸로 안 보고 앞으로 뭔가 위험이 올 수 있으니 대비해 하고 알려주는 우리 안의 신호라고 해석해요. 중요한 건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마치 바람을 이용해서 배의 돛 방향을 바꾸듯이 그 감정을 더 나은 쪽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으로 쓰는 거죠. 숨빗소리 자체를 물속에서의 긴장과 물 밖에서의 이완이 교차하는 몸과 마음의 소리로 보면서 자기 감정 변화를 꾸준히 일기처럼 써보는 감정일기를 통해서 마음의 날씨를 관찰하고 이해해보라고 권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유행이라는 사회적인 바람도 분석 대상이 되잖아요. 문화평론가나 패션 디자이너 같은 사람들은 유행을 어떻게 보던가요? 이 사람들은 유행을 일종의 문화적인 기압 차이랑 사람들이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하는 욕구 때문에 생기는 사회적인 바람으로 봐요. 뭔가 새로운 스타일이나 생각이 딱 등장하면 고기압, 그걸 막 따르고 싶어하는 사람들 심리, 저기압 때문에 확 퍼져나간다는 거죠. 물론 이게 혁신을 퍼뜨리는 좋은 역할도 하지만 때로는 그냥 상업적인 이익 때문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가짜 바람일 수도 있다고 꼬집기도 하고요. 그럼 그 유행 속에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따라가야 하나? 중요한 건 그냥 휩쓸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자기만의 중심, 뭐랄까 인선이의 숨빗소리처럼 자기만의 진짜 목소리를 지키는 거라고 강조해요. 때로는 유행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새로운 바람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진짜 가치 있는 건 잠깐 부는 바람을 넘어서 계속 남는 거니까요. 야, 진짜 숨빗소리 하나에서 시작해서 철학, 과학, 심리, 사회 현상까지 정말 끝없이 파고들었네요. 인선이는 이 모든 걸 어떻게 자기 안에서 정리하고 성장해 나아가나요? 인선이가 듀오더라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바람이 단순히 철학적 사유나 과학적 탐구 대상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마주한 환경 위기의 중요한 신호이면서 동시에 풍력 발전 같은 재생에너지의 희망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또 해녀들이 수세대에 걸쳐서 쌓아온 그 바다나 날씨에 대한 경험적 지식들이 현대과학 연구에도 굉장히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의 자부심 같은 걸 느끼게 되죠. 아, 이제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선이는 지금까지 만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람이 가진 여러 얼굴들, 물리적이면서 화학적이고 철학적이면서 예술적이고 심리적이면서 동시에 환경적인 이런 모든 면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이해하게 돼요. 이제 인선이에게 숨빗소리는 그냥 숨소리가 아니라 이 모든 지혜와 경험이 꽉 찬 그녀 자신만의 완전한 목소리가 되는 거죠. 고대와 현대, 동양과 서양의 지혜가 자기 숨결 안에서 하나로 만나는 그런 경지랄까요? 그 깨달음이 인선이 혼자만의 것으로 끝나지 않죠. 네, 맞아요. 마지막에는 인선이가 바람의 전령이 되기로 해요. 자기가 깨달은 것들을 처음에는 해녀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그러다 점점 더 나아가서 강연이나 인터뷰 같은 걸로 더 넓은 세상이랑 소통하기 시작하는 거죠. 숨빗소리라는 정말 작은 질문에서 시작한 한 소녀의 탐구가 개인의 성장을 넘어서 세상을 이해하고 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힘으로 커나가는 아주 감동적인 마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선이의 여정을 따라서 숨빗소리라는 작은 창문 하나를 통해 바람과 공기, 그리고 우리 자신과 세상을 둘러싼 정말 놀랍도록 다양한 이야기들을 만나봤습니다. 철학, 과학, 심리, 예술, 환경 문제까지. 이렇게 많은 것들이 바람이라는 단어 하나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신기하고 흥미롭네요. 네, 정말 평범해 보이는 자연현상 하나에 이렇게 깊은 의미와 복잡한 원리가 얽혀 있고 또 그게 우리 삶과 얼마나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특히 인선이가 그 많은 다른 관점들을 어떤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그걸 자기 나름대로 소화해서 하나로 묶어나가는 그 과정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당신에게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셨나요? 인선이처럼 어쩌면 당신의 삶 속에도 너무나 당연해서 한 번도 왜? 라고 물어보지 않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열어줄지도 모르는 그런 당신만의 숨비소리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요? 인선이가 자기 숨결 속에서 우주를 발견했다고 한다면 어쩌면 당신의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 혹은 늘 궁금했지만 차마 묻지 못했던 어떤 질문 속에 예상치 못한 깊이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만의 숨빗소리 질문은 당신을 어디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전희와 함께 이 깊은 이야기에 빠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흥미로운 자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